혹시 고대고 모진 시집살이에 지쳐 계시지 않나요? 저 또한 시댁의 막무가내 일들을 참 많이 당했던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기운을 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그럼 제가 시댁에서 당한 수모를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9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남들처럼 지인에게 소개받고 연애할 만큼 연애하고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됐죠. 여기까지는 별반 다를 거 없이 평범해서 앞으로도 계속 평범하게 살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시댁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어요. 남편의 집안이 저희 가난한 친정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신혼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혼수와 예단을 해서 시어머니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2남 2녀 중 막내여서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왕자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왔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수시로 저희 신혼집에 들러 잔소리가 마르는 날이 없었답니다. 예, 새아가, 너는 어떻게 된 게 냉장고에 먹을 만한 반찬이 하나도 없니? 네 친정엄마는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는 거야? 내 아들처럼 분에 겨워 사위를 얻었으면 냉장고도 알아서 채우고 살림도 알아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넌 여자가 바빠봐야 얼마나 바쁘다고 네 서방 빨래를 저렇게 모아둔 거야. 제때 빨아서 칼같이 다려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말이야. 제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직장인이어서 매번 이렇게 비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이 바빠서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주말에 몰아서 했답니다. 그래서 전 변명이자 해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일하고 있어요. 맞벌이 집안 가보면 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데 친정 엄마가 매번 들러서 반찬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시켜먹는 음식도 잘 돼 있어서 끼니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그럼 넌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에게 겨우 배달 음식이나 먹여준다는 거냐?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밥은 제대로 먹여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네 집에서 혼수며 예단이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아무 말 없이 넘겼으면 고마워서라도 내 아들에게 잘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거기다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다니는 내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지내도 괜찮다는 거니? 게다가 넌 시어머니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한마디 한마디 따박따박 받아쳐야 속이 시원한 게냐? 넌 친정에서 예절 교육도 받지 않고 살았니?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괜히 다른 말을 꺼냈다가는 시어머니 심기만 건드리는 꼴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의 레퍼토리를 반복하며 제 속을 실컷 긁으셨습니다. 그런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제 시누이들이 그랬습니다. 둘 다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팔자가 편하고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시어머니 꽁무니를 쫓아서 저희 신혼집을 같이 쳐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1절로 잔소리를 마치고 나면 2절, 3절은 시누이의 몫이었어요. 신우들은 저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려는 이유로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뇌라도 시키려고 앞뒤 맞지 않는 소리를 여러 번 하더라고요. 옳게, 우리 집안은 위아래가 아주 정확해. 옳게가 막내 며느리니까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 주방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게다가 옳게는 내 동생 같은 월척을 서방으로 잡았으니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그래, 우리 언니 말이 다 맞네.
올케는 없는 집안에서 거의 빈손으로 시집 왔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해. 우리가 올케한테 명품백 하나도 안 받고 입을 다물었으니 고마워해야 할 거야. 네 위통서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우리 가족 정장 한 벌씩 맞춰주고 우리 아버지 차도 한 대 뽑아줬다고. 우리가 올케한테 그런 걸 바란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단을 갖다 바쳐야 시어머니와 신우들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건가요? 저희 친정이 조금 가난하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을 드리기도 했고 시누이들에게 비싼 옷 한 벌씩은 선물했는데도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누가 시집 갈 때 얼마의 돈을 줘야 하는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꼴사납게 실컷 떠들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 기가 얼마나 빨렸는지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귀에서 앵앵거렸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남편에게 돌려주려고 그 일을 앞에 앉혀두고 제가 들었던 시댁 식구들의 말을 전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친정 흉을 봐가며 제 욕을 할 건지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가 혼수랑 예단 부족하게 해온 게 불만이야? 어머님하고 형님들처럼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부족하냐고.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대기업 다녀서 괜히 목에 힘주시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 신혼집을 해줬다고 생색을 내고 싶어서 그런가 본데 그냥 한 귀로 흘리면 안 될까? 그이는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항상 중립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며 못살게 구는 건 막내 아들이었던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 거라며 속넓은 저에게 한 발만 물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속이 넓지 않습니다. 제 친정 식구를 시도 때도 없이 욕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얼굴만 봐도 헛구역질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시숙들의 생일상을 차리는 아이러니한 행동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다른 식구들의 생일상을 왜 제가 차려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누이의 남편인 시매부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저더러 잔치상을 차리라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시누이에게 형님, 제가 올해 시댁 식구들 생일상을 다 차렸는데 어떻게 아주버니의 승진상까지 차려야 합니까? 그 정도는 형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저한테만 시키지 마시고 정도껏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당당하게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한 말은 시댁 식구들 모두의 귀로 전해졌고 하나같이 저를 잡아먹으려는 인상을 쓰셨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다며 시매부 잔치상 차리는데 손 좀 보태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고 온 가족 앞에서 훈계를 하셨네요. 게다가 승진한 아주버니까지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처남댁 미안해요. 제가 괜히 승진하는 바람에 처남댁한테 누를 끼쳤네요. 아니지, 잔치상 차리는데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으니 누를 끼친 건 아니죠? 제가 다음에도 승진하면 코빼기 비추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두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네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기엔 저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은 제가 어떤 수모를 당해도 상관이 없는지 시어머니 옆에서 쩝쩝거리며 음식을 먹는데 주둥이를 잡아서 비틀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여하튼 아주버니의 승진잔치는 저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의 훈계는 더 심해졌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와 꽁무니 뒤로 시누이 둘이 따라 저희 신혼집에 들어와서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 앞으로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 네 남편 아주 곱게 자랐으니 집에서 힘든 일 시키지 말아라.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대기업 아들을 잡았으면 그만한 노력을 해라 등등 귀가 따가울 정도로 떽떽거리고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주변 친구들에게 제 시집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딴 집구석이 다 있냐며 거지근성의 이기주의자 그리고 성격 파탄자라고 욕을 한바탕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딨냐며 제 편을 들어줬고 시댁 식구들 욕을 같이 해주는데 그나마 기분이 풀렸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제 앞에서 시집살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겠다며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네요.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와서 김장을 같이 하자고 불렀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또 모진 수모를 겪기 싫어 두 다리를 억지로 질질 끌듯이 혼자 시댁으로 갔네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남자는 여자와 신체 구조가 달라서 김장을 하게 되면 온몸이 쑤실 거라는 이상한 논리를 설명하며 남편은 집에서 쉬라고 전했답니다. 그렇게 시댁에 억지로 들어가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백 포기는 되어 보이는데 도대체 저 많은 김치를 누가 먹는다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시댁에 김장하러 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사실에 분노의 쓰나미가 다가오더군요.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냐. 나 젊었을 때는 이거보다 2배는 넘는 양을 혼자서 김장했어. 그래도 넌 시어머니를 잘 만나서 배우면서 일하게 된 걸 영광으로 알아라. 뭐해 멀뚱히 서서. 빨리 배추부터 다듬고 소금에 절여. 어머님, 그런데 다른 분들은 안 오시나요? 형님들은 김장 안 하세요? 제 물음이 고가웠는지 시어머니는 얘가 참 인생 편하게 살고 싶어 난리네. 네 시누이들은 바빠서 못 온다. 그리고 걔네들은 매년 김장 해왔어. 이제 네가 있는데 뭐하러 오겠니? 하고 성질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월드인가 하고 마음을 비우고 수백 포기의 배추를 소금에 절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러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냐며 평소처럼 친정 부모님을 흉봤답니다. 그런데 제 귀에 굳은 살이라도 배겼는지 별로 기분 상하진 않았어요. 이 김장과의 전쟁에서 제가 살아남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며 허리와 팔이 끊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결국 늦은 밤에 김장을 끝내게 됐고 저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긴 어딜 가. 김장을 끝냈으면 돼지 수육을 푹 삶아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내 딸들하고 사위들 올 거야. 그리고 네 서방님도 올 거니까 같이 밥 먹고 돌아가. 하며 저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하셨네요. 정말 끝이 없는 게 시집살이라더니. 어쨌든 저는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 삶기 시작했고 거대한 상을 꺼내 밥상을 차렸답니다. 그제야 시누이들과 시매부들 그리고 아주버님과 동서, 제 남편까지 등장했어요. 여태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건지 미치도록 얄미워서 돌아가면서 꼬집어버리고 싶더라니까요. 남편은 다른 식구들과 같이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수육에 김치를 쩝쩝거리며 먹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니까요. 물론 다른 식구들이 냠냠거리며 먹는 것도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들과 시매부들이 제가 담근 김치에 대해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하가 치미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김치가 좀 짜다. 처남댁 김장 처음 해봐요? 아니 양념을 너무 범벅으로 했네. 장모님한테 배웠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니 설마 우리가 김치 가져가는 거 알고 일부러 짜게 만든 거 아니죠? 그러게 말이야. 옳게 손맛이 그렇게 없어서 어디다 쓰겠어. 다음엔 분발 좀 하라고.
내가 발로 김장해도 이거보단 낫겠어. 마음 같아선 제가 담근 김치를 한 포기씩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고맙다, 잘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봐도 그렇게 되지 않았답니다. 저는 남편과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온갖 불만을 토로했어요. 당신은 같이 김장은 못해줄 망정 늦게 나타나서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안 해주냐? 내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아, 그랬어? 많이 힘들었어? 우리 엄마나 누나들은 셋이 뚝딱 해버리길래 별로 힘들지 않은 줄 알았지. 수고했어, 여보. 영혼 없이 대답하는 남편에게 또다시 화가 치밀었어요. 거긴 셋이 했지만 난 혼자서 저 많은 배추를 김치로 만들었다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힘든 게 정상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못 살게 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고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제가 푸념을 늘어놓자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이사 가자. 응? 지금 시댁이 너무 가까워서 내가 하루다 멀다 하고 불려가고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잖아. 내 숨통 좀 트이게 해달란 말이야.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사? 지금 우리 집이 엄마가 해준 거라 우리 마음대로 팔고 떠나면 싫어하실 거야. 그러지 말고 돈 좀 모아서 내후년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자.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제가 바란 대답은 아니었지만 2년 뒤에 시댁 식구들에게 해방된다는 상상을 하자 그나마 화가 풀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2년 뒤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동네를 뜨자고 경고하듯이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등살에 살이 쭉쭉 빠져가며 고생길을 밟으며 지냈어요. 언젠가 이 길이 꽃길로 바뀔 거라는 희망을 아는 채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생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 가졌어요. 임신했다고요. 정말 잘 됐죠? 뭐? 임신? 안 그래도 손주들이 여럿인데 너까지 애를 가졌단 말이냐? 요즘엔 애 없이도 잘 사는 부부가 많다던데. 어쨌든 이미 벌어졌으니 할 수 없지.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을 쏙 빼고 볼멘 소리만 하셨어요. 시누이들 역시 저에게 무슨 애를 낳냐며 지금처럼 편하게 사는 게 100번 낫지 않냐고 말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몸살을 달고 사는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시댁에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입덧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죽어가는 목소리를 연기해서 겨우 빠져나왔답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통쾌하던지. 앞으로 1년 내내 그렇게 빠져나가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로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발을 거의 들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몇 번 시댁 식구들을 피했는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양손에 바리바리 뭔가를 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 당연히 집에 있을지 알고 찾아온 거죠. 식구들이 식탁 위에 많은 짐을 올려놓고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큰 시누이가 말하더군요. 올케,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지? 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이한테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세 사람은 동시에 혀를 찾고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얘가 아직도 멀었네. 오늘 네 시할아버지 제사야. 며느리가 됐으면 미리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와서 팔 걷어붙이고 전부터 붙여라. 네가 하도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제사를 지낼 거야. 정말이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저는 즐기고 싶지 않았고 그 말을 만든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시할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렸고
시댁 식구들은 방에 누워 있다가 간볼 때만 나와서 음식 맛을 확인하고 들어갔네요. 입덧하는 연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제 손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속이 니글거려 이틀 동안 구역질만 하고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참으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지는 남편이었죠. 그렇게 몇 달 뒤 제 배는 남산처럼 불러왔고 몸이 무거워 외출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 동안에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그런 예상은 역시나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예, 너 내일 모레가 이 CM이 칠순인 건 알고 있니? 네,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식당은 어디로 예약하셨어요? 그러자 전화 너머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는 이 CM이 칠순 생일에 밖에서 사 먹는 음식으로 때우고 싶니? 내가 밖에 음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직도 모르는 게냐? 그날은 네 시누이들도 와서 거둔다고 하니까 너도 와서 음식 좀 해라. 알겠니? 어머님,